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농어민에게도 가구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 1천억 원, 긴급고용대책 2조 8천억 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 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2분기 경기 회복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기대감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기 전망 호조세는 자동차 업종이 큰 폭으로 반등한 데다 1차 금속 등 제조업 전망이 개선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파리 협정 이후 저탄소 경제를 이행을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고탄소 산업에 대한 위험 노출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고탄소 산업에 대한 위험 노출의 규모는 2014년 말 375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411조 원으로 36조 원 증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이 시소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더니 오늘은 다시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3천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탄력은 오후장 들어서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의 움직임으로 좀 약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2,999선으로 내려갔네요.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매도를 멈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수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오늘장 이슈 미디어 관련주들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오늘도 좀 강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주에 대기업들이 이 미디어 제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제 미디어, 특히 이제 중소형 이 드라마와 예능을 제작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어제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우선 KT와 좀 CJ ENM의 그런 상승세 투자 부분은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CJ ENM 같은 T빙이라고 했겠죠. 이 T빙 쪽에서도 올해 2023년 안에 한 4천억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면서 우선 드라마에 대한 제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이 5G에 대한 시장 조명 확대를 좀 얘기를 하면서 그 투자 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라는 부분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주들은 어제는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특히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 부분은 이 중소형 제작사 업체들한테 수혜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대형 제작사들이 제작부터 유통까지 하기에는 아직까지 구조가 이 프로세스가 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 제작사들을 통한 어떤 제작과 할 부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주는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경이로운 소문, 철인왕후, 여신강림, 빈센조 같은 이 텐트폴 작품 외에도 이런 소규모 작품으로서 수익을 냈고 시청률도 좋았다는 평가가 나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경이로운 소문과 이제 빈센조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판매되는 부분, 또 여신강림과 철인왕후 같은 경우에는 국내 VOD 판매와 해외 판매에 대한 수익 부분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라인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홀로 그대, 그 스위트홈 2편이었더라 볼 수 있겠는데 올해는 벌써 7편 증가 9편으로 디지털 라인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37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도 28% 그리고 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200% 이상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미디어 중소형 제작 업체 중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또 미디어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서 기대감도 반영이 좀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 NC소프트, 신한지주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LNF, 인트론바이오, 이오플로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오전까지는 좀 매수세를 보이다 오후 들어서 좀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한화솔루션,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역시나 LNF, 삼강 M&T, TNR 바이오팹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 상황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경기 개선 기대감의 하락폭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이 나스닥 급락 여파 등이 영향을 주면서 좀 약세 출발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IT 업종과 인터넷 플랫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던 가운데 유럽과 이 미국의 3월 PMI 지수의 이 지수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 개선세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 등은 곧바로 좀 경기 개선 기대감을 좀 유입시키면서 일단 우리 시장에서도 시장 하락을 좀 만회하면서 보합권까지 장중에는 코스피 시장은 또 상승까지 좀 올라갔던 모습 보여줬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큰 틀에서는 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좀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경기 민감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좀 부분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 거기에 미국발 인프라 투자 기대감,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도 이 서울시장 후보로 이 오세훈 전 시장이 확정이 됨으로써 이러한 미국과 국내 이슈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이 건설 업종과 이 건자재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최대 4조 달러의 이 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 기대감, 그리고 또 서울시장 후보로 야권 단일화 후보가 좀 부각이 되면서 향후 이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우리 건설 업종과 건자재 업종의 강세 요인으로 당분간 계속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는 이러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시장 내에선 KCC, 노르페인트, 삼표 시멘트 등의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건설업종을 또 짚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개선 기대감의 하락폭은 제한돼 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 오늘 상승하고 하락하는 업종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오전장에서 코스피는 파란불, 코스닥은 빨간불을 켰었는데 오후 들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0.10% 상승한 2,99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코스닥 현재 0.25% 하락한 95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포인트 하락세입니다. 다음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현재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요. 개인이 1,939억 원 매수, 기관과 외국인, 기관은 638억 원, 외국인은 1,139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타 현재 개인이 1,394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 126억 원 매도, 외국인이 1,154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제지, 정유화, 건설 대표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인터넷, 제약, 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제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택배 물량 확대 전망, 그리고 쿠팡의 3자 물류 사업 진출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깨끗한 나라 둘 다 우선주와 본주 모두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로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깨끗한 나라의 사회이사가 윤 전 총장과 인연이 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 포장 3%의 강 판지 8%, 신풍제재까지 모두 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화학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화학 시황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에 전망에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현재 SK이노베이션 0.98% 상승, 하나솔루션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KC까지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설 대표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DL입니다. DL이 현재 8%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DL ENC가 1,500억 원대 말레이시아의 이 라텍스 공장 신설 수주를 받았다는 소식에 DL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물산 3%의 강세, GS건설은 현재 파란색 혼자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관련주인데요. 네이버 현재 1.94%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어제 일부 서비스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도 현재 1% 약세 보이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어제 이 따상 이후에 오늘은 또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약 바이오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요. 잠깐 좋은 흐름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는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대바이오 8%의 약세, 종근당, 녹십자, 랩셀, 랩지노모스까지 모두 4%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데브시스터즈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쿠키런 킹덤의 흥행과 함께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에 주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26%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과 북한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국 시장은 지금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정학적으로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크게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는 영향을 좀 주진 않았어요. 단발적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그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장을 이제 괴롭혔던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하루 정도 그냥 감기 걸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정학적 부분에서는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 유럽 쪽하고 지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역 거래가 사상 최고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유럽의 이렇게 경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유럽 쪽에서 코로나19가 3차 유행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들 이 국가들의 이제 봉쇄 조치가 좀 되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스웨즈 운하 쪽에서의 대만이죠. 에버그린 마린의 소유의 컨테이너선이 자초가 되면서 이게 이제 자초가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비켜서 좀 자초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길목을 딱 세로로 정확하게 지금 가로막아버리면서 지금 그 운하를 세계 물량이 한 12% 정도 차지하는 그 운하인데, 이게 다른 이것들이 이제 못 오가도 못 하게끔 딱 막혀버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틈이 있었더라면은 그러면은 한쪽으로 비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황에서는 비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도 보시면 유가가 너무 급등을 했듯이 그게 이제 빨리 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투자 심리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중국 정부 측에서 인클루시브성 금융에 있는데 이게 이달 말에 31일에 이제 만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정부 측에서 중국 쪽에서 대출 상환 기간을 연말까지 좀 연장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이 만기가 도래한 것들을 좀 연장해 주면 그래도 자금 흐름에 있어서 좀 압박을 좀 안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뭐 중국 정부 측에서도 뭐 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급격하게 당장 뭐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좀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쪽만 생각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외국인 쪽에서의 약 한 25기 한 정도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의 이 차트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지난번 제가 3월 10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좀 이탈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시장을 믿는 것보다는 종목을 좀 믿고 가는 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여기에서 이탈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추세의 대응이 아니라 종목별로에서의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다른 나라 대비해서 국내 뭐 코스닥이라든가 미국의 나스닥 이런 거 비교했을 때도 살짝 올라갔다가 좀 말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도가 좀 셌고 나스닥도 좀 더 셌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반등은 짧게 나와서 다시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흐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믿는 것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데 그 종목 중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조금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씩 하락했다가 회복할 때쯤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바닥주를 좀 매매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장보다 종목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 중국 시장에 남아있는 악재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장에 살펴볼 만한 그 바닥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네, 낭조 소프트웨어라고 코드 번호는 600756이 되겠고요. 상해 A주가 되겠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좀 개발하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특히 소프트웨어죠. 제약이라든가 석유화학, 그다음에 정유, 광희 산업에 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 시장 내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쪽, IT 쪽 관련해서 뭐 클라우드 시장이 더 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뭐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듯이 중국 정부 쪽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정부 쪽에서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투명성이 있죠. 이게 되면은 그동안 좀 우리가 좀 투명성이 좀 떨어졌는데 이게 제고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정부 측에서 이 클라우드 쪽에 대한 시스템을 솔루션 계속해서 좀 성장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의 연상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이게 그래픽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 이제 설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그래픽 관련해서 낭조 소프트웨어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진행형 곡물 솔루션이 있는데 요즘 뭐 곡물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동안에 이슈가 좀 안 됐지만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낭조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곡물 창고 및 기관의 정보를 조금 공유를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스포 크레인을 위해서의 솔루션을 위해서 시장에서 식품, 곡물의 전체 뭐 주기 관리라든가 저장, 그다음에 유통 등에 대한 효율성과 품질 보증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각국의 부서 간의 그 곡물 수납 및 곡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포맷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곡물 식품 안전을 또 보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솔루션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곡물 관련된 부분으로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스마트 세금 또 시스템 좀 회사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스마트 세금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자금의 그런 투명성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거래들 세부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 숨겨지는 그런 자금에 대한 것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세금 관련해가지고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좀 빠졌어요. 2019년 3월 달에 33.66위안까지 올라갔다가 뭐 대부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을 조금 보였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회복했다가 다시 또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뭐 재무적으로 좀 봤을 때 살짝 이제 그 매출액이 조금 떨어지는 거 그거 외에는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조금 들쑥날쑥 하는 게 조금 보이는데 2015년하고 2016년도 이렇게 좀 봤을 때 조금 매출액이 들쑥날쑥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크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금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다가 보면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안정성 문제 있을 때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이제 부채 비율을 보면은 100% 이상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뭐 45%대, 뭐 29%대, 그래서 한 40% 부분에서의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본 유보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부채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위기가 왔을 때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3.46위안 정도가 좀 되겠는데요. 매수가는 조금 낮게 해서요. 13.30위안 이걸 좀 환산하면 2,307원이 되겠고 목표는 17.62위안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환산하면 3,056원이면 되겠고 그다음에 손절은 12.56위안 환산하면 2,178원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은 랑조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 전략 잘 챙겨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지금 국채금리 상승 이슈 때문에 증시도 좀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을 좀 내다보기 어렵다. FOMC 회의 이후에도 계속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망을 하신다면 소장님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채 수익률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내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는 차기 연준 총재 그 물망이 오르내리고 있는 라이얼 브레이너드 연은 이사가 말을 했는데요. 올해 4월이나 5월에는 인플레이션이 2%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무래도 1,400달러의 현금 지급으로 인한 그 보복성 소비 수요가 예상이 되고요. 또 작년 경제 봉쇄로 인해서 물가가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또 여기에다가 인상 인플레이션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제 앞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시간 문제지 1.9%까지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금리가 상승세가 최근 들어와서 코로나가 다시 조금씩 고개를 들기 때문에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경기 회복세는 멈추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주가는 언제든지 역풍이 불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는 급격한 시장 변동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시간 문제다. 어쨌든 1.9%까지 상승할 거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일자리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실히 이전보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나 호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미국 레스토랑 예약 사이트인 오픈 테이블에 따르면은 3월 들어서 예약 건수가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는 한 37% 감소했지만 올해 1월 57% 감소보다는 20%포인트 정도 급속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음식점 영업이 뉴욕시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재개가 되기 시작했고요. 내전 고객의 수용 인원수 제한도 기존의 35%에서 50%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야외 경기장의 인원 제한도 풀리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메이저리그도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뭐 디즈니랜드든지 다시 개장을 하기 때문에 외식업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용 회복이 좀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 출근 규제도 풀리면서 실질적으로 과거보다도 4분의 3 정도까지 이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뭐 하루에 200만 회 이상의 백신 접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유럽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에는 일상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업종별로도 좀 순환매를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경기 민감주 가치주가 성장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기술주가 성장을 하는데요. 또 간밤에 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좀 많이 제한을 받았었습니다. 기술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들어와서 기술주들과 관련해서는 다시 매수하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이 사상 최고치의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을 앞으로도 계속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뭐 가팜에다가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아주 강력한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라는 건데요. 뭐 탁월한 기술력도 있죠. 또 자본력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보유 현금도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은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뭐 기술주라고 해서 가팜주들이 대부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디지털화 사회의 핵심주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향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톱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은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이면은 아무래도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기술주들의 매수세 나스닥 100 지수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터키 리라와에 관련된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앙은행 총재가 또 교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됐었는데 갑자기 리라가 급락하게 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중앙은행 총재가 바뀜으로 인해서 금융정책이 180도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이 100억 달러로 줄고 자본 이탈이 계속되자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중앙은행 총재를 교체를 했는데요. 나작 아발 총재 같은 경우에는 5개월간 금리를 8.75%포인트 정도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25%가 넘던 물가를 15%까지 떨어뜨렸고요. 리로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저치인 1달러에 8.5 리라까지 갔던 게 7.2 리라까지 20%나 회복을 시켰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강도의 긴축 정책에 따른 후유증이 실업률이 30%까지 치솟게 되고요. 이 때문에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에르도안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대선을 앞두고서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외환시장에서는 트릴레마 덫이라고 있는데요. 뭐 자본 자유와 통화 정책의 독립성, 환율 안정 이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고 한 가지는 꼭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선택을 한 만큼 앞으로 자본 규제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리더와 급락도 예상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신흥국 통화와 관련해서는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 2019년에도 터키발 쇼크가 브라질 남아공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이런 환율이 급락한 경험도 있는데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 혹시 연출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은 리라 폭락은 터키 고유의 악재이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번에 터키발 쇼크가 타이밍이 가장 안 좋을 때 터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실질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터키뿐만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같은 신흥국들이 지금 줄줄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경제 펀더멘탈도 안 좋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남아공, 필리핀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국제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불안해지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 정책들이 이제 속속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제 펀더멘털이 나쁜 신흥국에서는 자금들이 이탈해서 다시 그 신흥국 중에서 우리나라라든지 대만, 베트남 같이 경상수지 흑자국 쪽으로 자금 이동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측면에서 이렇게 가치가 하락했을 때 신흥국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신흥국을 투자할 때는 또 조심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환율이 급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상당히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령 터키에 투자한다면은 정기예금 금리가 19%고요. 물가는 20%라는 그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리라는 2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환율이 싸다고 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펀더멘탈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경상수지가 370억 달러 적자인데요. GDP 대비해서 5% 적자 수준입니다. 문제는 외환 보유액도 11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시작된다면 리라는 폭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브라질이라든지 다른 신흥국에 투자하실 때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다면 투자하셔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섣불리 진입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아시아 시장에 어느 투자처가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터키의 그 국가 부도 위험을 알려주는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300bp 정도가 되는데요. 그 다음이 브라질이 190bp, 그리고 멕시코, 러시아, 인도네시아, 그리스 같은 경우도 한 100bp 정도 치솟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정치나 경제 펀더멘탈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 베트남, 그리고 중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에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또 경상수지도 흑자고 물가도 좀 안정되어 있고 또 MSCI 신흥국 지수에서도 편입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PP 정도 되는데요. 이는 그 중국보다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혼란이 우리나라한테는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시아 시장 이야기하면서 중국 시장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국유 기업의 디폴트 현상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국산화 추진했던 이 디폴트 현상, 반도체 기업들이 있었던 디폴트 현상 이번에도 나타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의 그 디폴트 우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작년도만 하더라도 디폴트 발생 건수가 150건, 금액으로는 29조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들에 따르면 작년 3분기에 중국의 총 채무는 GDP 대비 285%에 달했는데요. 올해 말에는 330%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가 정상화됐는데 웬 디폴트냐고 이야기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부터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올 3월 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리금이라든지 이자 지불 중단 조치가 내렸는데요. 이제 경제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대출금도 회수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해외에서의 달러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데도 중국은 4월부터는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들 때문에 주식시장도 현재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그런 현상이 뚜렷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재무부장과 재정부장과 인민은행이 회색 코뿔소가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채무와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들 앞으로 좀 예측이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에서 회색 코뿔소가 출연한다면 아무래도 지방 정부의 투자 회사인 그 대출 평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출 평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무려 100조 원 정도의 그 채권 발행이 더 늘어나면서 무려 700조 원 정도의 그 대출이 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대출 평대라는 것은 토지 수익을 담보로 해서 디벨로퍼들한테 은행 라든지 채권 발행에서 자금을 조달을 지원해 줬던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공산당 창립 100주년 행사가 일어난 7월까지는 신용 경색이 초래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막겠지만 아무래도 잠재적 부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과거 중국이 1% 경제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본 투입에 비해서 현재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좀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시장 퇴출을 시키지 않으면 중국 경제 투자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런 과잉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발 악재가 터졌을 경우에 신용 경색이 실물 경제까지도 끌어내리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중국에서는 테슬라를 정부나 이런 국유 기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홍콩 자치를 침해한 24명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테슬라의 그 카메라 영상이 군과 관련된 시설을 녹화할 수도 있고요. 또 기밀을 취급하는 국유기업 직원들이 자동차 사용 시간이라든지 정보 데이터, 스마트폰의 연락처 정보들이 미국에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본격적으로 견제에 지금 들어간 것이 맞다면 앞으로 단순히 그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국에 진출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앞으로도 계속 높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중국 증시 연초에는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하락한 것은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진핑의 경제학이라는 시코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불신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코노믹스라는 것은 시장 경제보다도 사회주의를 강조한 마오쩌둥식 경제 시스템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모든 기업은 시진핑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요. 당에 충성하는 기업으로 바뀌라는 쪽에 강요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얼룩말 기업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얼룩말 무리 같은 경우는 대장이 그 인수하는 대로 따라가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의 마인을 시험 케이스 삼아가지고 IT 기업들의 영향이 큰 신흥 기업들에 관련해서는 경영권을 뺏는다든지 국유기업의 자회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투자가들조차도 지금 상당히 크게 놀라면서 민영 IT 기업에 여러 가지 호재가 나더라도 아무래도 반등심하다는 계속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얼룩말 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천 소장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04.7%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셀 12.7%, 로보스타시 26.4% 수익률 기록을 했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덱스터가 15.9% 수익 내줬고요. 네이버가 17.7%, SNK가 15.2%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SM라이프 디자인이 8.4% 목표가 달성했고요. TS 인베스트먼트도 24.2%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우성사료가 16.6%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포트 좀 보겠습니다. 현재 총 5종목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IHQ가 좋은 시세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엠브레인이 지금 약보합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보령제약, 그리고 메디포스텍까지 지금 약간 손실 중인데요.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위원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네, 뭐 좀 기다려야지 올라올 때까지요. 지금 시장 흐름은 어저께 제가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변곡을 잘 만들어줬어요. 분봉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추세 이제 하락이 내려오다가 여기를 이제 변곡점으로 해서 이렇게 반등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이 추세 짧게 이제 전환을 하고 올라오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 미증시까지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 박스권 상단 뭐 한 3,10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지금 우리 도너리포트에 있는 종목들 역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메디포스트 보시면 지금 뭐 어저께 거의 뭐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가 하락 출발했다가 전일 미증시 좀 안 좋았잖아요. 그 부분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는데 오늘 5일선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의 5일선 안착해서 마무리된다고 하면 내일 살짝 거래량 또 죽이면서 눌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은 상당히 괜찮다. 주봉을 보면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은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 그것만 이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눌림 관점에 있는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렇게 추세대 흐름대로 계속 올라와 줄지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IHQ가 지금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인 부분은 이제 2,050원이라는 뭐 요 가격대 부분에서 지금 저점을 갖다가 뭐 더 내리거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내리지 않는다 하면 반등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일 그 신규 종목 하나를 포트에 포함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IHQ 다른 종목이 뭐 목표가 달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IHQ가 포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추세 흐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고 이탈하게 된다 하면 입절하시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탈하게 되면 뭐 못해도 한 8%에서 한 10% 정도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그 디즈니 플러스 관련 이슈로 좀 더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저항 구간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요 구간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체크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엠브레인인데요. 자, 엠브레인 오늘 아래꼬리 좀 길게 달고 다시 회복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이제 이 음봉의 중심까지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꼬리를 길게 달면서 또 상승세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아오던 트렌드를 벗겨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 9,050원대 이 차트상의 저항 라인을 뚫어주는 시점부터 또 한 번
시세가 조금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변곡점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었는데 여기 이제 그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선이거든요. 이 라인을 지금 밟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만 지켜준다고 하면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손절가를 수정을 하면서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이제 계속 유지를 시켰는데 뭐 크게 손절가를 내린 건 아니었고요. 한 3,1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제 박스권 흐름의 중심 가격대 부분 그리고 20일 이평선은 눌림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손절선을 잡았다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는 이제 3,1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 뭐 여행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다시 재공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변종 이야기도 지금 좀 나오고 있어서 뭐 그렇게 여행 관련주들이 뭐 시원시원하게 뽑아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여행 관련주들이나 이제 그 여행 왔던 사람들이 세금을 환급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업 진출을 하는 부분이 이번 주총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투자 위치도 지금 잘 되었고 한 부분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상승 모멘텀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추세 저항은 돌파하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21선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또 20선을 이렇게 짧게 저점 구간을 잡아주고 올라왔습니다. 5일 이평선을 지금 살짝 이탈시켜놨죠, 어저께.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가부터 좀 상승시켜주면서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분봉상에서는 이 구간이 지금 저항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대 부분을 돌파를 하는 시점, 그때부터 좀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봉을 보면 다음 주쯤부터 해서 시가 상승시킨다면 굉장히 좀 시세 탄력 있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보령제약인데 보령제약이 조금 실망스럽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세가 크게 나온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내리면서 하락을 하던 하락 추세가 저점을 올리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바뀌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대 하단까지는 뭐 지켜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면 추세선을 오늘 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쯤 해서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 구간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찍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덱스터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박스권 하단 찍고 다시 돌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메디포스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찍고 반등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관점 그대로 해서 가져가고 일단은 추세를 이탈시킨다면 손절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IPO, 자회사 IPO 두 군데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임박해지면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는 지금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좀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돌파한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대한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전략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박원재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